최근 KF-21 전투기가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 공군을 창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군 창설 멤버 중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열단 소속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과 공군 사관학교장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 최영덕 장군입니다. 최영덕 장군은 한성부에서 태어나 중국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허베이성의 보정항공학교에 입교하여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군 군관학교에서 교관, 수상비행비 대장, 공군기지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고 의열단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공군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키웠던 것입니다. 광복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공군의 모태가 된 항공건설협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때 다른 공군 창설 멤버들을 만나 한반도의 항공대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군정이 그의 조종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병학교에 입교해 미국식 훈련을 다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미군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했지만 최영덕 장군은 간부들에게 항공대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결국 같이 훈련을 수료하여 현재의 소위 계급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9세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임관 후 고속 승진을 해 임관한 해 7월에 대위까지 승진하였고 백인엽 소령의 후임으로 육군 항공기지 부대의 2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1948년에는 초대 국방부 차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50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나고 공군 사관학교장을 맡았습니다. 이 시절은 북한의 침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난 시기인데요. 최영덕 장군은 당시 50세라는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김포 기지를 방어하는 데 선봉했었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공군 참모총장에 취임해 공군의 항공작전을 총괄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미군의 공군 전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공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휴전 직후 항공창을 설립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는 모든 비행기의 모태가 된 한국 최초의 경비행기 부활 제작에 앞장섰습니다. 이 시기 최 장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기어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뇌로서 만들어져 나올 비행기를 자체 제작하고 싶다. 우리들의 하늘을 우리들의 비행기로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에 얼마나 비통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부활을 만들기 위한 최영덕 장군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KF-21 전투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영덕 장군은 1955년 공군 중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의 노고를 기려 건국 공로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6월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비행기 부활의 개발 이후 최영덕 장군은 최신부 장관, 중화민국 대사를 역임하고 1969년 8월 15일 향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 임종 날짜가 광복절날인 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반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썼고 남은 절반은 조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힘썼으니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전해들은 절친한 시인 이은상 선생은 애사라는 제목의 시로 글을 기렸습니다. 오늘 아침 낯익은 벗들, 공군 장병들 다 모였는데 장군은 혼자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이 나라 공군의 아버지 아들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장군은 돌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인 전선에서 조각조각 부서진 다리뼈, 피눈물 갠 독립운동의 표본으로 쩔뚝거리며 다니던 불구장군, 이 땅에 우글거리는 사상의 불구자, 지조의 불구자들을 꾸짖던 걸음걸이, 병과 가난과 온갖 유혹도 비웃으며 다만 광복된 조국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더니 장군은 문득 어디로 가십니까? 몸은 비록 흙 속에 묻힐지라도 넋은 저 해와 달과 별들과 함께 조국 하늘 지켜주소서. 시 속에서도 최영덕 장군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엿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 10위권의 강군으로 성장하기까지 1세대 최영덕 장군의 의지와 결의가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영덕 장군은 언제나 후배들을 생각하는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월급 대부분을 후배나 남을 위해 써버리고 정작 본인은 퇴역 이후 새빵 생활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부인이신 호영국 여사가 장사를 하여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최영덕 장군은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임종을 지킨 이들은 딸의 건강 문제로 갔던 대만에서 달려온 부인 호영국 여사와 외할머니 등에 업힌 8개월의 외손녀, 그리고 시인 이은상 선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장군이 영면한 후 외손녀의 분유값을 찾기 위해
외할머니는 장군의 고의적삼을 뒤져보았습니다. 그의 식은 품에서 나온 전 재산은 단돈 240원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대략 3만 원 정도입니다. 최영덕 장군이 작사 작곡한 공군의 가사 중 일부인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가슴속 끓는 피 저 하늘에 뿌린다 처럼 죽는 날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간 어느 인물에 대한 뉴스였습니다.